쓸모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4관왕을 휩쓸었습니다.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기생충의 잔치였습니다. 기생충은 92년 오스카 역사를 새로 썼고 올해로 100일주년을 맞이한 한국 영화의 역사적인 신기록을 이뤄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해 칸네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해 1955년 미국 델버트맨 감독의 마티 이후 처음으로 두 상을 동시 수상한 작품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영화 공부할 때 늘 가슴에 새긴 말이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은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한 말이다. 이때 카메라가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을 비추자 기뻐 웃었고 모두가 일어나 노장 감독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이번 아카데미에서 1917에 손을 들어주며 기생충은 모두가 좋아하는 영화지만 지난해 로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영화 로마는 대부분의 매체가 작품상을 탈 것으로 예측했지만 작품상의 영광은 그린북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로마와는 달랐습니다. 기생충은 비영어권 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아카데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기생충이 전 세계에서 200여 개의 상을 받고 칸느와 아카데미에서 최고상을 받은 데는 괴짜 천재라고 불리는 봉준호 감독이 있습니다. 지난해 칸느 영화제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장르 영화를 찍습니다. 다만 좀 이상하게 만들죠.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규칙 틈바구니로 제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 같은 걸 끼워 넣죠. 봉준호 감독은 연출뿐만 아니라 직접 각본을 쓰고 콘티를 그리며 각본의 모든 장면을 그려 만화책처럼 만든 뒤 배우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머릿속에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배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며 영화 전반적인 디테일을 자신의 그림대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봉준호 감독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옥자를 함께 만든 세계적인 촬영감독 다리우스 콘지는 봉준호 감독은 대단한 설득력을 갖춘 이야기꾼인 동시에 독재자가 아닌 리더다. 군조로 치면 성군, 장소로 치면 덕장이며 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봉준호 감독과 설국열차를 작업한 후 정말 굉장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설국열차 오디션이 미국에서 열렸을 때 크리스 에반스는 오디션에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사배를 들여 보스턴에서 LA로 찾아왔습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은 살인의 추억의 광팬이었고 마더도 굉장히 좋아했다며 봉준호 감독의 열혈 팬이라고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당시 캡틴 아메리카가 온다니 라고 놀랐다며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결국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동안 촬영했던 감독과 촬영 방식이 전혀 달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 장면을 찍을 때 와이드숏으로 전체 장면을 찍고 인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찍고 편집하는데 봉준호 감독은 이미 머릿속에 편집이 다 되어 있어서 각 대사마다 필요한 부분만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봉준호 감독 머릿속엔 완벽한 편집본이 이미 들어있다며 찍고 편집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 편집본대로 찍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지으면서 못 한 포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이 53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봉준호 감독을 급이 다른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실제로 대본뿐만 아니라 콘티를 직접 그리고 편집까지 염두에 두고 촬영에 임해 불필요한 장면을 찍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배우가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스태프들이 과도한 노동에 혹사당하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준호 감독은 막내 스태프를 비롯해 모든 스태프들의 이름을 다 알고 한 명 한 명 다 챙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의 성공은 천재성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성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데뷔했지만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면서 당시 연기력을 인정받고 한창 뜨고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첫 영화에 실패했지만 그 배우는 당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본이 완성되고 그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보냈지만 그가 할 거란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거절되더라도 전화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배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선뜻 출연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란 봉준호 감독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5년 전에 당신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배우는 송강호였습니다.
5년 전 무명이었던 송강호는 영화 오디션을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했던 건 떨어졌다는 연락도 한번 제대로 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디션을 본 한 영화의 조감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디션을 봤던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기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송강호는 이 문자를 받고 감동했고 바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의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 출연했고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괴물, 설국열차, 기생충까지 총 4번의 작업을 함께 해왔고 모두 대성공을 거두며 둘은 세계적인 감독과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 최고 감독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천재적인 영화적 상상력과 연출력, 게다가 훌륭한 인성이 있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